26년까지는요 능동적이고 공격적이고 모험적으로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자 27년부터는 태세 전환이 딱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 방어적으로. 요것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좀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하시면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서른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5년도 얼마 남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참 시간 빨리 잘 가요. 너무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내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미리 준비하면은 더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네네. 2026년 병오년에 기운이 좀 좋게 들어오시는 대박나는 띠를 한번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와봤어요. 네, 그래서 봤을 때 좀 좋으신 분들을 좀 미리미리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내년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자, 병오년을 저는 조금 특별하게 봐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으로도 좀 뭔가 특별하다, 뭔가 약간 좀 다이나믹하다, 이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요. 왜냐하면요, 자 병오년에서 병이라는 글자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불의 기운, 그것도 양의 기운을 가진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글자예요. 자, 오라는 글자 역시 화왕지라고 해가지고 12지지 가운데에서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글자예요. 즉 병이라는 글자는 붉은 태양이고, 오는 한여름, 정오의 기운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병오라는 글자 자체가 어떤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한여름, 혹은 태양이 밝게 빛나는 한낮, 자 이런 기운으로 이 붉은 말의 해라 그러거든요. 적토마, 자 광야를 거침없이 내달리는 그런 적토마의 기운을 가진 한 해가 바로 내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국가 자체가 좀 굉장히 역동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최고의 역동성을 가진 이 병오라는 글자가 이제 각각 개인적으로 배당을 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길신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좀 힘들게 만드는 또 흉신이 될 것이고, 또 어떤 분에는 뭐 공직이나 직장, 관공서와 같은 관운이 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또 사업운이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공부운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천간과 지지가 같다는 것은요, 어떤 형태로 관운으로 들어오든 재운으로 들어오든 좋은 쪽으로 들어오든 나쁜 쪽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뭔가 거침없이 내달리는 적토마의 기운답게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고 눈에 확 띄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저는 그 예상을 좀 해요, 이게. 자, 그래서 아직 이제 좀 남았잖아요, 올해가. 그리고 저희들이 명리학적으로 내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 입춘 이후를 얘기하거든요. 2월 4일 이쪽 저쪽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은 2025년에 준비를 잘 하고 대응을 잘 하신다면 또 대박의 기회가 되겠지만, 또 어정쩡하게 뭐 이래도 한 해 저래도 한 해라고 대응을 하시면요, 굉장히 큰 낭패를 보게 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박 아니면 쪽박, 뭐 아니면 또, 자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내년에는. 단점으로 얘기하면 어떤 빈부 간의 격차, 이제 어떤 그 지위 간의 격차, 이런 격차가 좀 많이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됩니다. 자, 이제 질문대로 먼저 가장 좋은 띠 먼저 거론을 하고 시작하면요, 범띠, 말띠, 개띠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얘기 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올해 운이 좋아요, 나빠요? 제가 몇십 년째 이 상담 일을 하는데요, 제일 힘든 말이요, 좋아요, 나빠요예요. 왜? 상생상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하나는 되게 만들지만 뭐 하나는 반드시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원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운명은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느냐를 보는 거예요. 운세라는 것은요, 지금은 무엇을 해야 유리할 때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왔을 때는요, 일단 일은 자기들이 다 벌려놨어. 그래놓고 원래 이게 돼요? 안 돼요?를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질무자에 따라 가지고 그 일을 계속 한다면 언젠가, 그것도 좋다면 빠른 시간 내에 발복의 시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요, 애초에 방향이 틀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단히 실망을 하고 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린 게, 유튜브에서요, 선생님이 분명히 오늘도 제가 얘기했어요. 26년에 범띠, 말띠, 개띠이신 분들 중에 저한테 찾아오시거나 전화 걸어서 분명히 이런 말씀 하세요.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자, 띠별 운세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요, 같은 띠만 대충 400만 명이에요.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야. 원래 신입생들 키가 크다고 얘기해서 내 키가 크다는 얘기는 딴 얘기예요. 이거는. 자, 이런 개별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운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뭔가 이전하고 분리하고 새롭게 만들고 독립하고 시작하고 진출한다, 뭔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는 걸 얘기해요. 원래 운이 좋습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요, 이제 뭔가 공격적이고 모험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제 뭔가 움직일 때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운이 안 좋습니다 라는 말은 반대겠죠. 자, 뭔가 웬만하면 어디 조직 생활과 같이 회사 생활, 직장 생활, 조직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안정적 하던 일 그냥 유지, 내지는 뭔가 줄이고 가라앉히는 건 괜찮은데 띄울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지는 뭐 공부를 한다든지 자격증을 갖다가 준비한다든지 이럴 때는 오히려 있잖아요, 안 좋습니다 하는 운이 더 좋아요. 차분하게 깔아앉아야 될 때니까. 그래서 뭔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거든요.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 요걸 갖다가 참고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범띠, 말띠, 개띠는요, 내년 2026년 병오년에 장성살이라고 하는 기운이 들어왔어요. 장군의 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칼자루를 내가 잡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작년까지를 일단 한 몇 년 전부터 작년까지를 얘기하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다 겪었겠죠. 자, 이런 시행착오를 경험한 인간이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어떤 인생의 어떤 정점, 특정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2년이라고 하는 특정 구간에서 최고봉인 정점에 올라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합의 왕지로서의 이 장성살은요, 12운성이라고 하는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왕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왕의 지위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솔한다는 의미에서 영도살이라는 말도 쓰고, 나를 갖다가 펼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해서 확장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쨌건 산 정상에 올랐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황금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좋은 운 없고 무조건 나쁜 운도 없다고 앞에 항상 조건이 붙어요. 어떻게 한다면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장성살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조직 생활을 하던 사업을 하던 관직에 있던 뭐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 그랬잖아요. 제가 황금기에 도달했다고 했으니까 뭐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자, 내 기운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자만심, 안하무인,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역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장성살이라고 하는 사왕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지향이에요. 현실지향이라는 건 뭐냐면요, 먼 미래를 잘 못 본다는 거야. 자꾸 이 눈앞의 어떤 그 결과에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너무 관심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와 부딪히고 충돌할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내년은 괜찮아. 왜? 내 기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가 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는 어떤 언행을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안 좋은 요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장 나한테 해를 끼치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산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곳의 가장 큰 단점은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내리막이에요. 내년이 지나고 내후년 2027년부터는 이제 기세가 어떻게 된다?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6년에 만들어놨던 불렵 화음들이 이제 2027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슬슬 결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막을 힘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주변에 함께 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의견에 좀 귀를 기울이고 본인 스스로가 협조하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2027년부터는 슬슬 하강 곡선으로 접어든다 그랬죠. 자, 하강 곡선으로 접어든다. 그러면 뭔가 수동적, 보수적, 안정적, 방어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년까지 26년까지는요. 능동적이고 공격적이고 모험적으로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자, 27년부터는 태세 전환이 딱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 방어적으로. 요것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좀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하시면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리 한번 2026년 병원년에 또 좋은 기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잘 활용해야지 좋은 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을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적인 상담 미리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